46번이 좌표 평면에서 직선 위에 직선하고 원이 서로다른 두 점에서 만나두고 가는 세타의 값의 범위의 값을 구하서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직선하고 원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되신 거 맞죠? 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중심점이 1,0. 중심 1,0의 직선까지 거리 구할 겁니다. 1,0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했어요. 그럼 루트 2는 약분해 버릴까? 양변 2의 값은 약분해 버렸습니다. 그럼 코사인이 x 앞의 개수, 사인이 y 앞의 개수입니다. 그럼 루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분자의 값은 1,0 대입했더니 코사인인가요? 이 거리의 값이 반지름보다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지름의 값은 2분의 1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나요? 그럼 절대값 코사인 값 2분의 1보다 작으려면 코사인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1 사이 들어가는 세타의 값을 구하세요. 코사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코사인 그림을 그리면 코사인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문제에서 2분의 1 나오는 녀석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걸 지금 고르고 있거든요. 2분의 1 나오는 게 누구예요? 3분의 파이. 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의 값은 3분의 파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 사이 쓰려면 3분의 파이보다 크면서 여기가 누구죠? 3분의 2파이. 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3분의 4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죠? 그때 이 범위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대요.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그것들을 다 더하세요. 곱하고 더하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3분의 5. 그럼 36배 해주면, 약분해주면 4배 하면 될 테고요. 3 더하기 20? 아니, 2 더하기 20? 22한테 4배? 22한테 4배 했더니 답은 88 답인가요? 네. 푼 거 중에 이거 말고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네. 그럼 메가스텐 이제 진도를 좀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 유형부터는 기본 문제 빼고 바로 4점짜리 문제부터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인 법칙 다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럼 우리 지금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352번. 352번 문제.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야 되겠어. 아은이 대답을 드리면서. 반지름의 값이 R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R는 원이 원에 내접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길이의 값은 A라고 얘기했습니다. BC의 길이의 값은 A인데 R분의 A의 값이 정수가 들어가는 각 A의 크기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반지름의 값은 R인데 원에 내접한 삼각형? 그런데 BC의 길이는 A? R분의 A? 2R분의 A는 뭔지 알겠는데 R분의 A는 뭐야? 원래 2R분의 A의 값이 누구예요? 사인. 네, 2R분의 A의 값이 sin A인지는 알겠는데 R분의 A의 값이 정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R분의 A의 값은 문제가 2 sin A의 값을 물어보는 거네? 얘가 지금 정수였으면 좋겠대요. 이게 정수가 들어가는 각의 크기의 값을 구하세요. A라는 각의 크기는 작으면 0도보다 커야 될 것 같고 180보다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이니까요. 그러면은 정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0부터 180 사이의 사인 값의 범위가 뭐죠? 0부터 180 사이의 사인의 범위.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 나왔나요? 그럼 사인의 값의 범위의 값이 0보다 크고 180보다는 작기 때문에 18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1은 될 수 있는 건가? 90이었을 때? 네. 그럼 0부터 1까지 사이 있으니까 2배 해주면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면은 정수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정수의 값은 2배 했더니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 같으니까 정수의 값은 1 아니면 2인 거죠. 1 나왔을 때 사인의 값은 2분의 1, 2 나왔을 때 사인의 값은 1인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세입값은 사인의 값이 2분의 1 나오는 세입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인의 값이 1 나오는 세입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 나온 게 누구예요? 6분의 파인가요? 2분의 파에서 1 나오고요. 6분의 5파이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은 이 세 개 값을 답으로 고르라는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에 353번으로 갔습니다. 353번이 예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예각삼각형에서 BC라는 길이의 값이 6이었을 때 가계 크기의 값은 ACB의 가계 크기는 60도입니다. 외조건의 반지름의 값이 18파이였을 때 그때 탄젠트 A하고 AB의 길이를 제곱한 걸 구하세요. BC 길이의 값은 60도? 외조건의 넓이? 외조건 넓이가 18파이니까 반지름의 값은 3루트이라는 얘기인가? 지금 외조건의 반지름의 값은 3루트인 거 알겠어요. 근데 탄젠트 A 값을 구하는데 탄젠트 A 값을 언제 주고 구하지? 탄젠트 A 값은 못 구하고 사인 A는 구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지금 R의 값이 3루트이면 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R분의 1? 2R의 값이면 6루트? A의 값 6인가요? 그게 사인 A 값인데 사인 A에서 A가 몇 도라는 얘기예요? 45도라는 얘기인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럼 요만큼의 가격대가 45도면 그때 문제는 AB 길이 값도 구하려고 있는데 그럼 사인 법칙에 따르면 AB의 길이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사인 A분의 A의 값이 사인 B분의 사인 C분의 사인 C의 값은 60도? 여기까지 되는 거 맞죠? 그럼 사인 60의 값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을 곱합시다. 2분의 루트 3을 곱할 건데 얘를 6루트라고 할 수 있나? 좌변값이 6루트인데 거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했습니다. 그럼 AB라는 성분의 길이의 값은 3루트 6? 3루트 6이라고 하는 성분의 1을 AB를 구했어요. 그때 3분의 1을 제곱했더니 54? 탄젠트 45도니까 이건 1인가요? 답은 55가 답인 것 같습니다. 문제 4점 치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지?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 54번 문제. 54번 문제가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인 A제곱, 코사인 B제곱, 코사인 B제곱, 코사인 C제곱. 첫 번째 식을 만족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걸 만족한다면 삼각형의 넓이의 값 24였을 때 선분 AB의 길이 값을 구하세요. 첫 번째 식에서는 뭘 사용해야 하라는 얘기지? 두 번째 식에서는 또 뭘 사용하라는 얘기야?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데? 삼각형 넓이의 값 24라고 놓고 풀라는데? 필요한 거는 선분 AB의 길이. 이걸 A라고 합시다. 난 A 값이 궁금해요. 첫 번째 식을 보고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분의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식들이 선분 A, B, C에 대해서 표현된 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상가함수의 식이 아니라 A, B, C에 대한 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럼 A, B, C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사인 제곱 A의 값은 내비두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값이 사인 제곱? 그럼 좌변하고 우변에다 각각 다 1을 더해주게 되면은 좌변값이 1을 더해주고 우변값이 1을 더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의 값은 다 사인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인 A제곱 플러스 사인 B제곱의 값은 사인 C제곱인가? 그럼 어차피 2R분의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를 대입하게 되면 2R을 제곱한 것들을 전부 다 소거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인 건 알겠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B의 값이 삼각형의 넓이인가요? AB가 짧은 두 배이니까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AB의 고백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 값을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식 하나를 더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좌변값은 2R분의 A, 우변값은 2R분의 B만 대입하면 2R을 소거하게 되면은 4A라고 하는 값하고 3B의 값은 똑같은 값인가요? 그러면은 곱해가지고 48인데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A 값한테 대입할까? A 값한테, 우리 B 값 필요하지? B한테 3분의 4A 값을 대입했습니다. B한테 3분의 4A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4에 약분했더니 A제곱의 값이 36인가요? A의 3분의 1의 값은 6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6이 아니라는데? 답이 10이라는데? 뭐가 틀렸지? (3분의 4를) 대입해서 4로 약분해주면은 12. 12한테 3배했더니 36. 그럼 3분의 1이 6 맞는데? 잘못했다. 나 지금 A 구하는 거 아니죠? 3분의 AB라고 하는 셋값은 C값을 구하는 거죠? 네, 이걸 잘못했네요. A라는 셋값은 6이에요. A값이 6이었을 땐 B의 값은 8인가요? 그때 6 대입할 때 10이니까 C라는 3분의 1 값은 10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삼각함수로 표현된 식이 있을 때 그걸 3분의 길이로 묘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355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첫 번째 원하고 두 번째 원이 서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C1이라고 하는 원 위의 점 C하고 C2라는 원 위의 점 D라는 점에 대해서 ACB라는 가게 크기의 값은 3분의 파이, AD의 가게 크기는 4분의 파이. 그때 C1하고 C2의 넓이의 값을 S1, S2라고 한다면 S1분의 S2의 넓이의 값을 B의 값을 구하세요. C1 원의 넓이? 선분길이 준 게 있었나? 선분길이 준 거 없었네. 첫 번째 원의 넓이하고 두 번째 원의 넓이만 구해서 S1분의 S2의 값, B의 값을 구하세요. 각도만 주고 나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도대체? 3분의 파이만 가지고서 이 외접한 원의 넓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일단 3분의 1의 값을 모르니까 이만큼의 길이의 값을 내가 C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C라고 지칭한다면은 어떻게 하지 이제?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 값을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 값을 R온이라고 합시다. 대문자 R온이라고 쓸까? 그럼 여기서 세울 수 있는 식은 사인 3분의 파이분의 C의 값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C의 값이 2R온인가요?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는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을 R2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사인 4분의 파이분의 C의 값이 2R2죠?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1분의 S2의 값은 첫 번째 원의 넓이의 값은 파이 R 제곱이고 두 번째 넓이의 값도 파이 R 제곱이네. 그럼 R1분의 R2의 값만 구하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R1분의 R2의 값을 구하려면 이걸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이 식 두 개에서 R1분의 R2의 값을 구했습니다. 우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을 왼쪽 걸로 나누게 하면 되죠? C의 값은 약분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나누게 했더니 사인 4분의 파이분의 사인 3분의 파이예요? 지금 쓴 것까지 된 거 맞나요? 약분했더니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럼 루트 2분의 루트 3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제곱했습니다. 제곱했더니 넓이의 값의 B의 값은 2분의 3의 값이 넓이의 B인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인가요? 지금 가은이 다 이해된 거 맞지? 네. 그 다음은 4점짜리 몇 번인가요? 코사인 법칙? 361. 361번으로 왔습니다. 361번 문제가 AB 길이의 값은 3입니다. AB 길이의 값은 3이고 BC 길이의 값은 6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에서 선분 A, 선분 BC 3하고 6짜리인 직사각형에서 BC의 값 1대5로 내분하점이 2점이라고 한다면 세타의 가게 크기는 저기가 세타인데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애매하다. 여기 1의 값은 3인 거 알겠고 1대5로 쪼갰으니까 여기 1의 값 1인 거 알겠고 여기 실제 1의 값 1대5니까 5인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한 가게 크기는 이만큼에 대한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이 필요하네.
저 세타에 대해 사인 코사인 값을 뭘로 구할지 계획을 못 세우겠다. 뭘로 세우지? 빗병의 길이값 알고 있나요 지금? 여기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요만큼의 길이값은 루트 10이고 요만큼의 길이값은 누구예요? (3하고 6이었잖아) 피타고라스를 빨리빨리 안 해주네. 누구예요? 9 더하기 36이니까 45, 45니까 3루트인가요? 네. 요만큼의 길이값은 지금 3루트입니다. 그때 이 삼각형에서 뭘 사용해서 뭐라는 얘기지? 자, 코사인 제곱식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코사인 제2법칙. 코사인 제2법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라는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 A라는 변, BC의 값을 가지고서 A제곱의 값을 구할 때 이게 코사인 제2법칙이거든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로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적용해서 문제 풀려고요. 세변 길이 값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코사인 제2법칙 변형 공식은 뭐지? 코사인 제2법칙을 변형한 식을 코사인 A의 값으로 표현하는 게 코사인 제2법칙 변형식인 것 같아요. 코사인 A의 값은 2BC분의 한동안 A 값이 없다가 마지막에 A 값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 구할 때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코사인 세타의 값은 2 곱하기 양쪽 옆에는 성분의 길이 양쪽 옆에 성분의 길이의 값의 제곱 마주본 성분의 길이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랬더니 분모의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이 몇이야? 30 루트인가? 머리를 빨리빨리 쓰지 않아요? 맞아요? 30 루트이 맞아요? 네. 네. 분모의 값은 30 루트인데 분자의 값 계산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30인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의 값은 지금 2분의 루트인 것 같아요. 세타의 값은 45도인가? 45 놓으면은 이것도 2분의 루트 2, 저것도 2분의 루트 2? 답은 25가 답인가요? 별거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 변형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알고 있는 공식 맞죠? 그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362번 문제가 삼각형에서 각 A라는 각은 60도입니다. B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45도고요.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2루트 6입니다. 그때 선분 AB의 길이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45도 60도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75도네. 75도면 특수각이 아니잖아. 60도나 45도는 특수각이지만 75도의 값은 특수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사인 세타의 값을 외우고 계시나요? 사인 75의 값이 누구예요? 안 외우고 있군요. 사인 75도의 값은 외우고 있을 겁니다.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1이라고 외우고 있을 거고요.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나봐요. 사인 15도의 값은 가운데 보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외우고 계실 거고요. 사인 15도의 값은 코사인 75가 똑같고 사인 15의 값은 코사인 75, 사인 75의 값은 코사인 15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75의 값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탄젠트 75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탄젠트 15도의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여기 있는 값들은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산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암기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값을 사용해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하지만 45도, 60도에서 75도짜리 각을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분의 길이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분의 길이는 1대 루트 3대 2 여기 1의 값 2루트인가? 여기 1의 값은 루트 3, 루트 6인가요? 1대 루트 3대 2 또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근데 문제가 구하는 건 AB 길이의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AB 길이의 값은 2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값이 선분 AB 길이인가요? 이된 거 맞아요? 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루트 2로 묶어주라는데 루트 2로 묶어주면 답이 2번이 답인가요? 2번이 답이 아닌가 본데 3번이 답. 뭔가 잘못됐다. 답이 어떻게 3번이지? 3루트 2 플러스 루트 2라는데 뭘 잘못했지? 뭐가 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냐? 1대2 여기를 루트 3을 곱하면 3루트 2구나. 루트 3을 곱했더니 3루트 2 여기도 3루트 2 여기는 6이죠? 답이 잘못됐네요. 3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어서 이걸 지금 루트 2로 묶어주는 것 같아요. 3 플러스 루트 3의 값 답이 3번이 되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아래쪽에 있나요? 위쪽에 있나요? 위에. 위에. 간이 지금 집중해서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림과 같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3분의 1의 값은 7하고 5가 있고요. 가격 크기는 좀 3분의 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외조원의 넓이의 값을 S라고 할 겁니다. 외조원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파이로 나누게 하세요. 외조원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하지? 7하고 5만 가지고? 당신은 뭘 사용할 계획인데요? 뭘 사용해서 당신은 문제를 풀 건가요? 난 요만큼의 길이값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인. 네, 사인 법칙 사용해가지고 지름 길이 구하려고 반지름 길이? 좀 넓이의 값은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생각인데 아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래 값을 사인 a분의 a로 지금 계산할 계획이죠? 그런데 a의 값은 먼저 알아야 되니까 a의 값은 코사인 제곱법칙을 사용할 건가요? 코사인 제곱 사용했더니 49 플러스 25 2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곱했더니 35, 35 뺐더니 14 14하고 더했더니 39인가요? 느낌이 싸하다.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냐? 그럼 39면 a의 값은 루트 39예요? 산수 맞겠겠지? 산수 맞겠나요? 산수 못하면 네 탓인데? 산수 맞아요 지금? 네. 그럼 지금 분모의 값은 2분의 루트 3인데 분자의 값은 루트 13이 루트 39? 루트 39여서 2루트 13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값은 루트 13? 그럼 답은 13파이가 답인가요? 답 있는지 볼까요? 객관식 보기에 13파이가 객관식이 아니네. 주관식이네. 답은 13이라는데 파이로 나누겠으니까 그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지금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부채꼴 OAB라는 부채꼴에서 각의 크기가 지금 4분의 파이라는 각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의 값은 3파입니다.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인데 호의 길이의 값은 3파이? B라고 하는 점에서 3분 5A에 내린 수선의 말을 H라고 한다면 내분점 좌표가 P였을 때 각의 크기를 세타1, 세타2로 쪼갰습니다. 사인 세타1하고 사인 세타2의 값을 구했으면 코사인 세타2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길이 값이 3파이? 호의 길이가 3파이? 호의 길이 값이 지금 여기가 3파이래요. 요만큼이 3파이면 여기 길이 값이 지금 몇이라는 얘기야? 반지름 값이 10이라는 얘기인가? 12 곱하기 중심각이 3파이니까 여기가 10인데 문제가 P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 수선의 발 갖다 얘기했고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지금 몇이야? 6루트이라고요?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좀 6루트 45도니까 근데 선생님이 문제 일때 여기 2대 1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2대 1이라고 했었나요? P점이? 그럼 2대 1이면 6루트의 값이면 4루트하고 2루트이죠? 요만큼의 3분의 1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3분의 1의 값이 지금 몇이야? 제곱해서 더했더니 4루트? 8 더하기 70인가? 80? 80이면 16 곱하기 5? 4루트? 빨간색 길이 값은 지금 4루트입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코사인 세타2의 값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갖다 구하려면 사인 법칙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 사용하면 여기에 대한 사인 값도 구할 수 있는데 사인 값을 하면 코사인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타1의 값은 둔각이네. 세타1의 값은 사인 세타 5분의 12의 값이 사인 4분의 파이분의
4루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분의 4루트인가요? 그럼 이 루트 2분의 2니까 가운데 있는 값은 4루트 10? 4루트 10이면 사인 세타의 값은 4루트 10분의 12? 사인 세타 1의 값은 4루트 10분의 12. 약분했더니 루트 10분의 3인 것 같아요. 유리화는 생략합시다. 혹시 나중에 곱하기 할 때 루트 10의 값은 좀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사인 세타 2의 값을 구했어요. 사인 세타 2의 값은 4루트 10분의 4루트인가? 루트 10분의 루트 2? 루트 10분의 루트 2면 그때 코사인 값은 예각이기 때문에 양수인 것 같아요. 세타 2가. 루트 10분의 루트 8인가? 그래야지 두 개 제곱해서 하면 1이에요. 그때 문제 이 두 개 값을 곱하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 곱해주면은 10분의 6루트 2? 10분의 6루트이면 5분의 3루트인가요? 5분의 3루트 2. 그 다음 페이지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다 필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참 삼각형의 넓이 설명할 때가 너 결석한 날 아니야, 그날이? 그래서 녹화된 거 다 보시고 기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필기가 안 했어요. 네, 머릿속에 있나요? 헤론의 공식을 얘기해 봅시다. 야! 외울 건 외워야지. 몇 번이에요? 해야 될 게. 372번. 372번으로 갔습니다. 반지름 길이값이 3짜리가 되는 원의 둘레를 6등분한 점 중에서 연속된 3개의 점의 좌표를 ABC라고 지칭했습니다.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위에 P점을 찍었고요. AP하고 BCP? APCP 길이가 더해서 8이라고 한다면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6등분?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에 대해서 반지름이 3인 원에 대해서 6등분했다고 했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3인 원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여기가 지금 6등분한 것 중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지금 정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6등분한 점이라고 하니 이 삼각형의 값도 정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B점을 포함하지 않은 호, B점을 포함하지 않은 호 AC 위에 P점을 찍었다고 얘기했고요. AP 플러스 BP의 값을 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문제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보라고. 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주고 가지. 혹시 이 각이 몇 도인 줄 알아요? 이만큼의 호에 대해서 이만큼의 호에 대해서 빨간색 호의 중심각이 몇 도예요? 중심각이 120이죠? 중심각이 120이니까 그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 값은 60도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한 변 길이가 3짜리 되는 정삼각형의 노란색 삼각형은 절반 이게 한 변 길이가 3짜리인 정삼각형 넓이랑 똑같나? 노란색이? 하얀색 두 개가 정삼각형 두 개인데 노란색은 그 정삼각형 두 개의 절반이니까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몇이야? 4분의 3 곱하기 a제곱인가요? 그 다음 녀석은 여기 있는 넓이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건 60도하고 선분의 길이 합액값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이는 아나 모르겠다. 이 길이 알아요? 3분의 길이가 3이 되는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3루트? 이건 정삼각형 높이의 값이 두 개 있으니까 그냥 3루트인가? 저 길이는 3루트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길이 값을 AB라고 지칭한다면 A 플러스 B의 값이 지금 8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런데 AB 더해서 8인 건 알고 있고 사이에는 가격 크기 60도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코사인 제곱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에서 코사인 제곱축을 사용하게 되면 뭘 사용할까? 3루트의 값을 제곱한 18의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 이걸 사용합시다. 그럼 a 플러스 b의 값 알고 있습니다. 18의 값이 64 마이너스 2ab 거기다가 코사인 60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지우게 되면 마이너스 1인가요? 3ab의 값이 64 빼기 18? 64에서 18 좀 빼주세요. 46? 나 널 믿어요? 느낌이 싸하지 않아? 느낌이 싸하지? 맞네, 46 맞네. 근데 왜 3월 약분이 안 되냐? 약분이 안 되면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 넓이 값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파란색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2변 길이 곱하기 사이 값으로 구하나요? 그러면 46의 값을 3분의 46을 대입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6 대입했어요. 거기다 사인 60의 값은 2분의 3이죠? 3 나오려나? 2로밖에 약분이 안 되는데 24? 6분의 23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4분의 9 루트 3? 두 개 값을 더한 게 우리가 구하려는 사각형 넓이죠. 그럼 두 개 값을 더하게 되면 통분해야 되는데 12로 통분할까? 느낌이 엄청 싸한데 46이 맞나? 12분의 3배 했더니 27 루트 3 4배, 2배 했더니 46 루트 3 우리가 지금 구하는 세값은 12분의 73 루트 3이야? 보기 있어요 혹시 이게? 아니요. 아이고야 여기서 하나 틀렸다. 어디서 틀렸을까? 여기서 틀렸네. 찾았어요.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정삼각형의 높이의 값은 2분의 3루트 3. 2분의 3루트 3인데 쌤이 2분의 3루트 3에 2배 하면서 3루트 2라고 써버렸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3루트 3인 거죠? 3루트 3을 갖다 제곱했더니 제곱하면서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3루트 3의 값을 제곱하면 27? 3루트 3의 값을 제곱하면 27. 64 빼기 27. 64 빼기 27 좀 해줘봐요. 37. 그래도 안 이쁜데? 그죠? 안 이쁘죠? 3분의 37이면 3분의 37이면 12분의 37 루트 3? 그럼 12분의 37을 더해주면 12분의 64인가? 12분의 63이 약분 돼요? 4로? 3분의 16 루트 3은 답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있어요. 있어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373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AB라는 길이의 값은 루트 2, BC의 길이의 값은 4입니다. 선분의 1은 4개 중에 3개를 알려준 다음에 사이 값은 지금 135도를 줬네. 그때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선분의 길이 값은 잔뜩 주어서 넓이를 구하라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만큼의 각이 45도인지는 알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엄청 부족한데? AD라는 길이의 값은 4보다 크다고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거는 까다로워서 절반 쪼개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2개의 합으로 구했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할까? 가능할 것도 같은데? 내가 3분의 1에 2루트하고 4인 거 알고 사이가 135도인 거 아니까 코사인 제곱식 사용하면 빨간색 길이값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도 같아요. 빨간색 길이값이 누군지 알면은 또 코사인 제곱식 사용하게 되면 AD의 길이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선분길이만 알고 있으면은 사이값, 선분길이 알고 있으면 사이값 알고 있으니까 각각의 삼각형을 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빨간색 넓이부터 길이부터 구합시다. 빨간색 길이의 값을 뭐 A라고 챙겨봤습니다. 근데 선분의 길이의 값이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루트 2,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 4라고 하니 코사인 제곱식 사용했어요. A 제곱의 값은 2루트 2 플러스 16 빼기 2개 곱해서 2배 했더니 16 루트 2?
나 지금 맞게 했나요? 네. 코사인 4분의 3파이면은 루트 2분의 1? 아니다. 2,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 루트 2 지워지고 플러스 16이네. 플러스 16이니까 30이다 40. A 제곱의 값은 40인가 봐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군지 모르니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x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코사인 제곱 사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코사인 제곱 사용했더니 a제곱 40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6루트 2의 제곱 빼기 2배 했더니 12x 루트 2. 거기다 코사인 45까지 했습니다. 코사인 45의 값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소구했고요. 이 방정식을 풀어줍시다.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구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0인가? 48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x의 값이 4보다 크다라고 했었나? 4보다 크니까 x의 값은 8인 모양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넓이 값을 구했습니다. 왼쪽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사인 135도? 사인 135도의 값도 루트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4인 것 같아요. 왼쪽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는 4. 오른쪽에 있는 큰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사인 45의 값은 루트 2랑 약분했고요. 48의 값을 1로 나누게 했더니 24인가요? 두 개 다 해서 답은 28인 것 같습니다. 코사인 제2법칙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킬러 문항 정복하기라고 있나요?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못하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수열 파트입니다. 수열 파트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열 파트 내용 정리. 등차 수열 일반항은 아세요? 그렇죠? 등차 중항도 아시죠? 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등차 수열 얘기 좀 합시다. 등차 수열은 일반항의 값이 a 플러스 n-1t가 일반항인데 n이라는 문자의 1차식입니다. 상수항의 값은 a-t 값이 상수항이긴 한데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는 n이라고 하는 1창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공차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합의값 공식도 알고 있습니다. 합의값 공식의 값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d인데 얘를 갖다 전개하게 되면 2분의 n 곱하기 bn 플러스 2a-d죠? n 제곱 2창입니다. 2차식이고요. 1창의 값은 2분의 2a-t n의 값이 1창인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창 계수의 값은 2분의 공차의 값이 2창 계수인 것 같아요. 일반항 앞에 있는 공차가 있고요. 합 앞에는 2분의 공차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저런 값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등차수열 합의값은 상수항의 값이 없습니다. 등차수열 합의값은 상수항이 없고 등차수열 합의값이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등차수열 합의값이 2차식이긴 한데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an이라는 수열이? 풀어봤을 건데 2학년 때 상수항의 값이 있을 때는 수열 an의 값은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상수항의 값이 없을 때는 an의 값은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첫 번째의 값이 이질적으로 뒤에 값부터는 다 등차수열인데 첫 번째부터 성립하지 않는 등차수열, 그거는 상수항의 값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등차중 항 알고 있습니다. 등차중항을 구할 때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할 때 양쪽 옆에 거의 평균값을 가지고 등차중항을 구할 겁니다. 등차중항의 다른 이름은 산술 평균이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도 보고 갑시다. 등비수열에서는 일반항의 값을 구할 때 an의 값은 ar의 n-1승으로 구할 건데 합의 값을 구할 때 공비의 값이 1이면 어떤 일이 생기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ar 세제곱 다 더할 건데 공비가 1이면 합의 값은 a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두 번째,
아래값이 1보다 작을 때 아래값이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하죠? 분모의 값이 양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합의 값을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인성으로 계산하죠. 세 번째는 아래값이 1보다 컸을 때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인성 마이너스 1한테 대입하실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녀석의 값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가 누구란 얘기예요? 3, 네, 공비는 3이란 얘기예요. 초항은 누구죠? 2, 초항이 2인가요?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비수렴의 값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비수렴의 값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자의 값에 3n승 마이너스 1 있으면 분모의 값에도 3 마이너스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원래 식하고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가 있으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초항의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을 이용해서 초항값 구할 수 있고요. n값한테 1, 2에도 초항값 구할 수 있죠. 등비중항도 알고 있습니다. 등비중항의 값은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쪽 옆에 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얘기할 건데 그걸 등비중항을 뭐라고도 얘기하지? 기하평균이라고도 이야기하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 빼기 Sn-1의 값은 AN입니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Sn 플러스에서 Sn 빼면 누구예요? AN 플러스. 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어이구야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누구예요? n 플러스 1번장까지 더한 거에서 n 마이너스 1번장까지 더한 걸 빼게 되면 누가 남아요? 네. 네, 어서오세요. 저조한 출석률에 너도 대단한 겁니다. 아줌마가 너 감사합니다. 설날에 저거 애들이 쉰다고 생각했나 봐요. Sn 플러스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면 뭐예요, 과하냐? 야, 이런 건 했는데 왜 이건 못하는데요? 두 개 더해요. 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AN 플러스 더하기 이거라고요? 뭐가 수열 파트에서 좀 오시는 들어온데요? 수열 혹시 취약하신 분 아니에요? 시작. 취약해요? 네. 앞에 챕터보다? 앞에 챕터도 취약하지만 유독 수열 파트는 더 취약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시그마에 대해서 당신들은 여기는 책에 나오면서 책에서 언급된 것들을 시그마 공식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새로운 시그마 공식들 예전 학원에서 배우지 않았던 공식들을 추가해 봅시다. 시그마 공식만 추가하고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오자마자 쉬는 시간이면 이렇게 행복할 때가. 지금 우리가 시그마의 값을 새롭게 정의할 건데 첫 번째 알고 있어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도 알고 있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봤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도 무진하게 열심히 봤습니다. 세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S제곱도 공식을 외우고 있을걸요? 이건 첫 번째 1번 공식을 전체를 제곱한 거죠? 여기까지가 교과서의 기본 시그마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공식. 나는 외우게 해요. 당신들 외우세요. 1부터 10까지 K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알아요. 누구예요? 야, 1부터 10까지 합이 뭐냐고. 자연수 1부터 10까지 합이 뭐예요? 55. 한 600번쯤 나와요. 시그마 K 값 1부터 10까지 K 제곱은 누구예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제곱수의 합. 여기다 대입해서 10만 대입해서 계산하잖아요. 근데 안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당신들 지금까지 못해도 한 7, 80번 봤을걸요? 못 외우는 게 불가능한데. 계산했어요?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외운 거 쓸 거예요. 385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섯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K 상승의 값이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 55를 제곱한 거겠죠? 55를 제곱한 걸 거고요. 55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3025인데 눈에 켜놓읍시다. 이제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M까지 2K라고 썼습니다. 2K라고 쓰게 되면 이건 1번한테 두 배 한 건가요? 1번은 자연수의 총합인데 지금 쓴 건 짝수의 총합인 것 같아요. 2, 4, 6, 8, 10 이렇게 다 하는 거. 짝수의 총합이니까 첫 번째 거에 2배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짝수의 총합의 값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여덟 번째.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K-1. 2K-1이면 이건 홀수의 총합이겠네. 13579 더하는 거. 홀수의 값을 n번 더하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n제곱입니다. 홀수의 총합의 값은 n제곱입니다.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3579 더했습니다. 13579 선생님이 더하기 시작해서요. 자, 99까지 더했습니다. 답이 누굴까요? 1번 99의 제곱, 2번 50의 제곱.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1번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2번이라고 들었나요 지금 혹시? 2번? 가은이는요? 1. 그래요. 1, 3, 5 치고 선생님 손가락을 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홀수의 값을 더할 때는 n을 제곱할 건데 홀수의 값을 몇 개 더했는지가 중요해요. n값을 제곱했다는 얘기는 몇 개를 더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n개를 더했을 때가 홀수 n개를 더했을 때가 n제곱이거든요. 1부터 홀수의 값이 지금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손가락으로 세면 되잖아요. 1, 3, 5, 7, 9 열심히 세가지고 발가락까지 위에다 다시 오므렸다 폈다 하면은 이 50번째 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50의 제곱인 것 같아요. 살짝 바꿨습니다. 여기다 선생님이 47이라고 썼어요. 가은이한테 확인해야 되겠어요. 가은이 답이 뭐예요? 24. 네, 24의 제곱인가요? 홀수의 총합의 값은 1부터 더한 홀수의 총합의 값은 몇 번째 홀수인지에 따라서 그럼 몇 번째를 제곱합니다. 마지막 숫자를 제곱하지 않습니다. 9번째 거로 갔습니다. 9번째 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익하는 두 자연수 고배합입니다. 최근에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고 있나요? 유진이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은이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 얘는 K제곱과 K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K제곱과 K를 더한 건데 저걸 문제 나올 때마다 통분해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외운 값을 사용할 겁니다. 3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입니다. 9번 공식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번째 녀석의 값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있으면 이건 이웃한 세 자연수의 곱 1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3, 4 더하기 3, 4, 5 더하기 4, 5, 6 그럼 이웃한 세 자연수 곱합입니다. 9번하고 10번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늘어나도 똑같습니다. 9번과 10번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설령 수능시험에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까지 써있어도 그때 5분의 1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납득하셨죠? 그 다음 11번 공식으로 갔습니다. 11번 공식은 시그마 K 값은 얘는 지금 저기는 9번하고 비스꾸리하게 생겨서 애들이 많이 착각하거든요. 내가 쓰는 녀석의 값은 9번이 아니죠. K 곱하기 K 플러스 1값이 분모에 있습니다.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 녀석의 값은 공식이 n이라고 하는 숫자의 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n값을 분자에 한번 쓰고 분모에 하나 더 큰 녀석의 값을 쓰는 걸로 외우고 있을 겁니다. 12번 공식. 12번 공식은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2번은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n-1 3 곱하기 n-2 앞에 있는 값은 점점 커지고요. 뒤에 있는 값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앞에 값은 점점 커지는데 뒤에 있는 값은 점점 작아지고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마지막에 n-1 곱하기 2
그리고 n 곱하기 1까지 써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앞에 건 1부터 n까지 쓴 거고요. 뒤에 값은 n부터 1까지 거꾸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요. 수능에서 n값 대신에 100을 사용했습니다. 수능에서 n값 대신에 100을 사용했고요. 이 녀석의 공식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고요.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n값 대신에 100을 사용해서 객관식 보기에서 6분의 100, 100일, 102 이걸 객관식 보기에 찾는 게 수능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3번 공식으로 갔습니다. 13번 공식은 어렵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이 증명해드리지 않고 우리가 고3이기 때문에 공식 이런 거 있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증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13번에 팩토리얼 들어가 있는 녀석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쳐봅시다. 팩토리얼 값은 k 플러스 1부터 1까지 곱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있으면 절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터득해야 되는데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k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써도 k인가요? 저런 발상을 배우지 않고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지금 저런 녀석의 값이 시그마 문제에서 제일 출제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시그마에서 출제 가능한 제일 어려운 게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값은 지금 k 플러스 1 팩토리얼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거는 따로따로 분수를 산수하게 되면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 약분하면 k 팩토리얼 분의 1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의 값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라고 씁시다. 여기까지 됐을걸요? 그럼 여기다 1부터 쭉 대입해서 소거하면 될 것 같은데 1 대입했더니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 2 대입했더니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마지막에 n을 대입하게 되면 n팩분의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소거되고 남은 녀석의 값은 1-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요게 되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시그마 공식 외워야 될 건 이 13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공식은 13개입니다. 필기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